글로벌 무역 현황은 보시면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방위비 추이를 보시면은 급하게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크면서도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옛날처럼 물 먹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 해군 고등훈련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입찰을 들어갔는데 이게 한 500에서 600대입니다. 규모 자체가 장난이 아니죠. 되면은 대박이죠, 이거는. 하반기에 어떤 섹터를 주목해서 봐야 하나요? 일단 이 그림부터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23년 분쟁 지역 현황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 건데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싸움 안 나고 있는 데는 저 북미 쪽 빼고는 다 납니다. 여기 중국 지금 빠져 있는데 중국도 인도하고 맨날 시비 걸고 있고 남중국해 쪽으로 보면 베트남이랑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이랑 맨날 티격태격하고 있고 표시 안 돼 있죠. 한국은요, 남북한, 그죠? 타이완은요, 중국하고 맨날 그러고 있죠. 따지고 보면은 분쟁 지역 아닌 데가 몇 군데 없어요. 특히 심해졌죠, 이게. 왜 특히 심해졌냐? 그동안에는 글로벌 넘버 원이었었던 데가 미국인데 미국이 절대적인 패권을 갖고 있을 때는 감히 아무도 못 덤볐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달러의 가치가 약화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많이 올라오고 하면서 중국도 고개를 좀 세우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르게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 가입을 하겠다 얘기 나오니까 위협을 느꼈던 측면도 있고 그다음 또 자기네들이 그 흑해연안에 대한 그 집착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전쟁을 좀 일으킨 상황이 되고 딱 전쟁이 막상 발생이 되니까 옛날 같으면 미국이 개입을 하는데 핵무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개입 못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미국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라는 심리가 강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래식 무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들급 무기라고 하는데 방산 시장은 크게 봤을 때 첨단 무기 시장하고요. 미들급 무기 시장이 있는데 미들급 무기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장갑차, 전차, 자주포 뭐 이런 것들이고요. 첨단 무기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스텔스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로 미국이 주로 갖고 있는 시장 규모는 95%가 첨단이고요. 방산 시장의 5%가 미들급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 큰데 미국이 왜 지금 한국 업체들이 막 수출 저 난리쳐도 가만히 있느냐. 첫 번째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데도 한계가 있고 두 번째 자기네 주력하고 안 겹쳐요. 그러니까 우방국 아니면 적성국에만 팔지 않으면 오케이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률로 보면은 재래식 무기 쪽으로는 계속 1위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쪽에서 방산 수출 그 금액 추이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SK증권 리포트에 나온 건데 한번 차트를 보세요. 급하게 올라가는 걸 보일 겁니다. 이렇게 격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보인다는 거는 수주도 수주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제 방산 수출 관련해 가지고 주로 이제 수출했었던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이제 주로 이제 부품이랑 탄약 같은 거 보낸 거고 아시아 쪽으로 보면은 인도 쪽에 이제 자주포가 좀 나간 거 말고 나머지 보시면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경비행기, 경공격기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군함 뭐 이런 것들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쪽으로 많이 나갔죠. 많이 나간 게 보이죠. 지금 보면은 천궁2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훈련기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전차 이런 것들도 일부 지금 나가 있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방산을 주목하게 했던 건 사실 폴란드 쪽 계약하면서 나간 건데, 요건 뒤에 언급이 돼 있는데, 뭐 K9, K2 전차, 그 다음에 FA-50 경공격기 이런 것들 나갔고, 아프리카, 중남미 이렇게 나간 게 있고요. 방산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는 거는 이 그래프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글로벌 무역 현황은 보시면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글로벌 방위비 추이를 보시면은 급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중에 우리나라의 역대급 방산 수출을 가져오게 했던 거는 폴란드 계약인데 계약 규모가 17조 원, 1차 계약이 규모입니다. K2가 180대, K9 자주포 48문, FA-50이 48대, 뭐 이래서 17조 원 정도가 계약이 됐는데 2차는 본계약이 되질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실행 계약 정도까지가 있는데 최대 30조까지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러고 있고 지금 폴란드 국방부 차관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올 연말쯤 돼서 아마 계약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방부 차관이 발표한 그 한국 방산 협력의 전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연말경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가능했었던 거는 기술 수출, 기술 이전이죠. 기술을 이전을 해주고 현지 생산을 같이 해준다. 그걸 해주는 데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제품을 이제 원했고 또 당장의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다 보내버렸기 때문에 비었잖아요. 빈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독일에다 부탁을 해도 안 오지.
독일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어디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5년 만에 한 대인가 두 대 왔다고. 안 오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막 라인 증설하고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당장 급했기 때문에 폴란드는 우리나라를 많이 했었고요. 올해 이후 계속해가지고 이런 것들 수주풀 뭐 언급할 게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 군함 뭐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군함 이전에 제일 먼저 나온 건 MRO 사업이라고 해서 미국 해군의 유지 보수, 미 해군 문제가 대두가 된 거는 미국이 조선업 쪽이 굉장히 약합니다. 레이건 행정부 때 이걸 풀어놔 버리는 바람에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냥 도태되다시피 해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 그것도 다 이제 군함 만들고 하는 건데 군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정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감당을 못하니까 이 창정 쪽, MRO 쪽을 갖다가 지금 우방 국가들한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한 군데, 호주의 한 군데, 일본 그리고 한국 쪽으로 이제 열어주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고 최근에 기사를 보면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좀 더 구체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나가서 만약에 미국에다가 군함을 납품을 한다. 이건 우리나라 군수산업에서는 엄청난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우리 쟤네들한테 팔았어. 미국이 우리 걸 샀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세일즈 포인트로 엄청 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팔게 되면은 이 창정, MRO에서 유지보수하는 거는 기본으로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도 엄청 큰데 우리나라한테 열린 그 미국만 놓고 봤을 때 MRO 시장이 20조 시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글로벌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지금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560조, 560억 불. 그러니까 규모가 560억이면 한 80조 되나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셔도 되고요. 요거는 뭐 이전에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대선에서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되면 또 방위비 문제 또 시비 걸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 증가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저 트럼프 때문에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지금. 저거 더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때도 사실 그거 트럼프는 만족 못했었거든요. 더 올리려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나토에다가 2%까지 요구했었는데 더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럼 더 올리려고 하면은 나토에서 그래도 미국밖에 없어. 난 미국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군비 보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방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 국방 예산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줄었냐. 그래프를 보시면 뾰족하게 올라섰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국방 예산은 안 줄이고 있다. 계속해서 글로벌하게 늘기 시작했다는 걸 보셔야 되고요. 느는 속도가 이전 거로 보셔도 바이든 행정부 때도 굉장히 급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제품의 강점을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제품은 전부 그 기술이 미국의 이제 기술을 많이 차용을 해왔기 때문에 나토 표준을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호환성이 높아요. 우리 FA-50기 같은 경우는 그 F-16 전투기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훈련기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경공격기로도 활용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호환성이 높으니까 뭐 전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우방국한테 팔아먹기 딱 좋다. 가격도 저렴한데 그렇다고 성능이 뒤지냐. 성능이요. 이번에 루마니아에서 K2 전차 실사격 테스트했거든요. 그리고 폴란드에서 훈련을 하면서 그 독일 전차, 미국 전차, 그다음에 K2 전차 다 가지고 시연을 했는데 거의 그 기동성이라든지 실사격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도 성능 면에서도 괜찮다, 좋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 같다. 다만 이제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유로존 내에서 생산해라. 그런 걸 가지고 좀 확보를 해야지. 왜냐하면 유럽에서는요 방산 관련해 가지고 국방 보조금이라는 걸 갖다가 또 지급을 해요. 근데 그 보조금을 갖다 지금 폴란드가 받았는데 그 보조금을 가지고 지금 연말에 일부 계약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우리도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 대응 방안이라는 게 결국은 현지 진출. 그래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현지 진출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방산 기업은 어디인가요? 일단 2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방산 쪽으로 해서 수출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좀 이제 언급을 좀 드리면요. K9 같은 경우는 하나요로에서 연초에 2차 계약을 150문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308문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 같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는 일단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고요. 아직 정식 계약은 되지 않았는데 한 1조 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레드백은 작년 연말에 계약이 체결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브라질에도 레드백을 지금 검토를 하게끔 지금 요청이 들어간 것 같고요.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아니라 이집트는 지금 내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25대 FA50이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지금 한 1조 1천억 정도 FA50기 14대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 가장 크면서도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옛날처럼 물 먹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 해군 고등훈련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입찰을 들어갔는데 이게 한 500에서 600대입니다. 규모 자체가 장난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갔는데 예전에는 보잉 컨소시엄한테 이제 공군 훈련기를 뺏겼었어요. 요번에 근데 걔네들이 납기도 못 맞추고 가격도 못 맞추고 해가지고 미 국방부에 찍혔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요번에는 혹시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면은 대박이죠, 이거는. 그리고 현대로템은 지금 폴란드 820대 중에서 2차 계약, 요게 한 연말쯤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루마니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사역 테스트까지는 끝났고, 이게 이제 루마니아가 250대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요게 또 아마 가을 돼야지 아마 좀 구체적으로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체코도 얘기가 나오는데, 체코는 독일하고 친해요. 그래서 체코는 또 정치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대신에 최근에 이제 슬로바키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슬로바키아는 그렇게 선택을 하기에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전 국토의 75%가 산악이에요. 탱크가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근데 우리나라 건 올라가요. 왜냐면 우리나라 제품은 우리나라 국토에 그렇잖아요. 산악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 혹시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체크해 보시고, LIG 넥스원은 요즘 핫하죠. 오늘 주가 상당히 좋았는데 사우디 쪽으로 4조 원어치 계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쪽으로 해가지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으로 해가지고 림팩 훈련이 7월 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테스트를 지금 하는데 이번이 3번째인 것 같은데 최종 테스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좀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LIG 넥스원이 미국 현지로 직접 진출할 것도 계획을 좀 세우고 있고, LIG 넥스원이 최근에 이제 인수 진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로봇계 만드는 회사. 그것도 또 그 소위 말해서 방산 무기화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미국 진출 이슈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 저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기는 했는데 이게 좋은 게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림팩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나토 정상회담이 7월 달에 있어요. 그럼 정상회담에서 뭐 갑자기 휴전합시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또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뭐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근데 우리나라 무기를 일부러 팔아주려고는 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이제 나쁘지 않은 이슈고, 또 한 가지가 공화당 이제 최종 대통령 지명 대회가 아마 전당대회가 7월에 있을 건데, 공화당은 무조건 트럼프가 일단은 후보가 될 거 아니에요. 후보가 됐을 때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미국의 그 우산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 니들 돈 더 내라, 또 이런 요구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산에 대한 이슈가 또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주가가 움직였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계약과 관련된 이슈가 구체화되려면 찬바람이 좀 불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저도 살짝 좀 고민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은요? 시장이 편안합니다. 마음껏 뭐 투자하세요라고 저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올 때마다 시장이 안 편안 보니까 최근에도 보시면은 여전히 하락 종목 수가 많고 또 가는 놈만 가고, 근데 가는 놈이 적당히 올라 있는 놈이면 괜찮은데 쫓아가기 부담스럽게 또 올라가 있어가지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저는 그래서 여전히 그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보면 이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핫하게 강시장이 연출이 된다 그러면 올인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같은 때는 좀 종목들 실적이 좋은 회사들, 업황 전망이 좋은 회사들, 이런 것들을 좀 분산해서 투자하셨다가 많이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고 이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한테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부만 해서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 좀 오래 걸리겠다 판단되시면 포트의 일부를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지, 이거 내가 계속 공부 안 해서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와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연말에 좀 줄이시라, 그러면서 전액 쪽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전액 쪽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동박 쪽 보시라. 동박 쪽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등치 큰 놈보다는 조금은 작은 놈 쪽에서 보시라. 이런 식으로 그 2차 전지 내에서도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방향을 조금씩 움직여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양극재나 이런 쪽이 움직여 주려면은 그쪽이 업황이 확 돌아서는 그림이 보여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은 보급형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리튬 가격이 확 돌아선다든지 이런 모습이 보이기 전까지는 급하게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갖고 가겠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다 싶으시면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조금씩 한번 변화를 줘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2차 전지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조선도 최근에 좋다가 그 블록딜 들고 주가 폭락했다가 다시 최근에 좀 고개를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좋아지고 앞으로 업황 좋아지는 쪽들은 쌀 때 조금 담아 놓으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공부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